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다. 자,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비일비재한데요. 정말 웃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46억을 횡령한 이사장이 있는 그 서해대학 관련 전문대학이죠. 비리를 조사하다가 교육부의 대변인이 6천만 원을 수뢰한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뭐 골프도 치고 술도 먹고 뭐 이래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영장 청구 7시간 전에 교육부가 이 대변인을 이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보냈습니다. 이거는 교육부 고위공무원 출신들이 이 대학의 그러니까 살림살이를 가지고 교육부와 소통을 하는 자리입니다. 자, 그 일종의 아마 교육부 산하기관처럼 그런 자리인데요. 교육부가 1년에 각종 그 대학에 주는 국민의 세금이 얼마인가 하면 9조 4천억입니다. 아니, 대학으로부터 뇌물 받아먹다가 구속되게 된 대변인을, 교육부 대변인을 영장 청구 7시간 전에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보냈다. 이게 정상적인 부서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교육부총리가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이분도 내가 볼 땐 교육부 마피아를 통제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곧 선거에 출마해야 되니까 다시 돌아오니까 교육부 공무원들이 부총리를 우습게 알고 이렇게 장난을 치는 겁니까? 그래서요, 이런 지금 일들, 교육부에서 퇴직하고 난 뒤에 국립대 관련해서 재취업한 공무원이 지난 2012년부터 14년간 21명이 했다는 거예요. 전부 고위직이에요. 자, 교육부에 있다가 교육부에서 9조 4천억을 줍니다. 이러다가 뇌물 먹다 적발되면 슬쩍 교육부 퇴직하고 국립대 또 가가지고 각 대학에 가가 대학에서 또 중요 직책을 맡아가 교육부하고 사이에 브로커 역할을 합니까? 나라 꼴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즉시 바로 잡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제 국감 중에 검찰 국감에서 서울고검에 대한 국감이 있었는데요. 검사장 10명이 그 국회의원들을 맞이한다고 현관 앞에 줄을 서고요. 평소에는 쓰지 않던 잔디가 우거진 잔디밭에 이 국회의원이 타고 온 차량을 잔디를 뭉개면서 다 주차를 시키고 또 검찰 여직원을 가지고 엘리베이터 거를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검사장은요, 높으신 분입니다. 차관급입니다. 국회의원도 행정적 지위상 차관급입니다. 차관이 차관을 만나는데 검사장 같은 분들이 도열을 해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발상을 한 검찰 고위층도 문제지만은 정말 국회의원들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국감을 합니까? 정말 나라 꼴이 웃기게 돌아가는 겁니다. 검찰은요, 월급이나 이런 걸 보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업무량으로 보면 엄청난 경무고 그렇습니다. 그럼 검찰이 뭐 때문에 검찰을 하는가? 국가를 위해서 부패를 척결하고 사회를 개혁하고 곳곳에 암적인 요소를 갖다가 정리한다라는 자부심 때문에 검찰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사장쯤 되시는 분들은요, 변호사로 가고 이러면 돈을 엄청 많이 버실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검사장을 하고 계시는데 국회의원들 온다고 이런 분들을 갖다가 도열시켜가지고 국회의원들 오면 90도 숙여서 인사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냐는 겁니다. 검찰이 자존심이 있어야죠. 요즘 국회의장님 말입니다. 뭐 남북 뭐 예를 들어서 국회의장이 뭐 교류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다니면서 이런저런 말씀도 다 하고 안심번호 공천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하시고 이러는데요. 진짜 한 말씀 하실 때가 있습니다. 국회의장 이름으로 각 산하기관에 공문을 보내어서 국회의원들이 국감을 하러 갔을 때 앞에 나오지도 말고 도열하지도 말고 그냥 피감기관으로서 성실하게 내용으로 감사를 받으라고도 이야기하고 점심은 국회 월급으로 의원 월급으로
국회에 또 각종 활동비로 충분히 자체적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고, 저녁에 술은 절대 제공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공문 좀 보내서 국회 정화 좀 하십시오. 의장이 그런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쓸데없는데 신경 쓰시지 말고요. 농협대학, 한때 제가 공부하지 않고 고등학교 때 좀 노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저보고 너는 대학도 제대로 못 갈 놈이다. 농협대학이나 세무대학을 가라. 그래야 먹고라도 산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대학 전문대학이지만은 나오면 농협 직원으로 다 채용되고, 또 농협대학은 아마 제가 볼 때 학비가 거의 안 들 겁니다. 이런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면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해당의 지역별로 뭐 한 2,000개 되는 농협 조합이 있죠. 조합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까다로운 어떤 1차, 2차 면접 과정, 그 다음에 서류 심사 과정을 거쳐서 되는데요. 최원병 농협 중앙회장, 지금 농협의 신용 경제 분리가 되고, 중앙회장은 한마디로 상근이 아닌 비상근으로 상징적인 존재로 남아있게 됐는데, 요즘 뭐 대출과 관련해서도 여기저기 뭐 안 좋은 소리가 들리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경북에 한 영덕입니까? 조합장으로 있을 때 자기 아들을 자기가 추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조합장이고 아들을 농협대학에 추천한 거죠. 그 농협 조합장의 추천은 그걸로서 상당한 어드밴티지를 갖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1차 시험에서 원래는 3배수까지 선발하는데, 서류 심사를 하는데 서류 전형에서 갑자기 5배수가 되어가지고 100명 중에, 그러니까 20명을 뽑는데 100명 중에 99등으로 걸렸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2차 이제 전형에서는 면접 30, 논술 70인데, 원래는 1차 점수가 상당히 반영이 되는데 1차 점수가 배제됐습니다. 왜? 1차에서 99등 뽑혔으니까 1차 점수가 반영되면 2차에서 뭐 안 걸릴 건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또 입시 요강이 바뀌어서 장학생으로 최종 합격자 20명이 포함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일들이 당시에 최원병 조합장이 중앙회장으로 출마 선언을 하고 당선되는 과정에서 이런 입시 과정이 진행되면서 벌어진 겁니다. 자, 정권이 바뀌고 전직 대통령이 동지상고 출신입니다. 최원병 회장 동지상고, 포항의 동지상고 후배입니다. 그래서 일개 조합장이 중앙회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농협중앙회장이면요, 어마어마한 한국의 뭐 국민은행 뭐 장, 국민은행 회장, 우리은행 뭐 회장, 이런 사람과 맞붙는 레벨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시골의 조합장이 중앙회장을 출마하는 과정에서 아들은 농협대학을 뭐 장학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입시 요강에 대한 변경이 그 한 해만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요, 정말 자식 대학 보내고 자식 취직시키는데요, 부모의 백과 사회적 지위와 권력,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건 지난번에 국회의원들 자녀들 뭐 로스쿨까지 나온 자녀들을 취업시키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회의 일단면인데요, 4년제 대학에도요, 이렇게 뒤로 들어가는 사람이 아직도 수두룩합니다. 과거처럼 학력고사 쳐서 성적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즘 대학에 들어가는 방법이 3,800까지 뭐부터 시작해서 뭐 입시 뭐 사정관부터 해서 온갖 제도로서 대학의 자율성이 강화되면서 뒷구멍으로 학생들 받는 거 제가 볼 때 엄청나게 많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취업은 그러면 다 정상대로 될까요? 어렵게 들어갈 때 덕보고 취업할 때도 덕보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관 대작의 자녀들은 대기업에 취업할 확률이 얼마인지 한번 조사를 해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자, 이 부분요, 정말 오늘날 한국의 농업이 어려워져 가지고 농민들 숫자가 줄어들고 농민들이 전부 빈곤층으로 전락해가는 과정에서 농민을 살려라고 만들어 놓은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이 자기 아들을 기껏 농협대학 보내겠다고 이런 일을 저지르는 부분 엄격히 조사해서 처리돼야 된다 봅니다.